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축 보물찾기 MC 김원식입니다. 자,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계절 봄, 만물이 살아 숨쉬는 봄에 봄보다 더 아름다운 저희 보물찾기 탐방 대장 모시고 한번 오늘도 한국건축 보물찾기 탐방해 볼 텐데요. 자, 제 옆에는 윤선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탐방대장 윤선혜입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이제 녹화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눌 때 윤선혜 교수님께서 봄이 굉장히 반갑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왜 봄이 반가울까요? 저희가 이제 건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하다가 보니까 계절을 더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건축물이, 우리의 전통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도 정말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주변 경관과의 어우러짐이라든지 자연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파릇파릇하고 좋은 이미지, 예쁜 그림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봄이 겨울보다 좀 따뜻해져가지고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도 좋죠. 네, 이렇게 또 봄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함께 보물찾기 탐방하러 떠나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네, 가죠. 가시죠. 울창한 대나무 숲 사이로 가사문학이 흐르는 예술의 고장 담양. 그 중에서도 조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어봤을 이름이 있으니 바로 한국 원림의 상징 소세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 건물 몇 채가 들어앉았을 뿐인 것 같은데 완벽한 미학이 돼버린 이곳은 마치 그 이름처럼 맑고 깨끗한 것들만이 존재하는 초월적인 공간으로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축을 통해 만나는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건축 보물찾기. 오늘은 조선시대 원림 조경의 정수, 담양 소세원을 만나봅니다. 와, 이게 담양하면 사실 대나무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말 그대로네요. 진짜 주변이 대나무 숲으로 빽빽합니다. 대나무 너무 멋있죠? 네. 원래 여기가 이제 대나무가 검붉은색 대나무가 총총이 있어가지고 자죽총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자죽총? 네. 이 총이요? 그 총은 아니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자색, 이제 검붉은색에 어. 그리고 총은 뭉치 모여 있는 지금 대나무가 모여 있어서 그렇게 자죽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색 대나무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네. 자죽총인 거죠. 근데 정말 그 자죽이라는 그 이름처럼 색깔이 정말 묵직하고 그렇죠. 아름답네요, 정말. 네, 묵직한 매력이 있는 그런 대나무 숲이죠. 이 소리도 너무 좋아. 원림 누정 건축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조성됐는지에 따라 궁에 조성된 궁궐 원림, 관아에 조성된 관아 원림, 개인집에 조성된 사가 원림, 은둔 생활과 풍류를 즐기고 유유자적하기 위한 별서와 구곡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남 담양에 위치한 소세원은 1530년경 소세옹 양산보가 조형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별서 원림입니다. 별서는 별업, 향거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주택에서도 벗어나고 도시에서도 벗어나서 별장처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원림을 꾸며놓은 어떻게 보면 뭐 주거성 원림이죠. 그럼 저희가 예전에 갔었던 그 경주의 동궁과 월지는 궁궐 원림, 그리고 보성 열화정은 이제 사가 원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가에 있으면 사가 원림, 뭐 궁궐에 있으면 궁궐 원림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소세원이죠? 네. 와, 진짜 아름답다. 와. 와, 여기 뭔 오두막 같은 게 하나 있네요? 네, 여기는
현판은 뭐 지붕 때문에 오두막처럼 생겼는데 사실 현판 보시면 대봉대라는 이름의 정자예요. 대봉대? 네. 봉황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옛날에는 선비들 중에 최고의 선비를 봉황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봉황을 기다린다라는 게 최고의 선비를 기다린다? 네. 와. 약간 그런 의미죠? 진짜 내가 봉황이라는 칭호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전설 속에서 봉황은 벽오동 나무에다가 둥지를 틀고 살았다고 해요. 벽오동 나무? 네, 그래서 이렇게 벽오동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건데, 요게 마치 뭐 봉황 같은 선비님들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하는 공간인 거죠?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이곳 소세원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럴까요? 한국은 지형적으로 경사지라든지 산이 많은 특징 때문에 전면은 낮게, 후면은 높게, 그래서 평평하게 다듬어서 약간은 계단식이죠.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앞쪽은 개방되게 비워두고 뒤쪽은 계단형으로 다듬어서 꽃이나 나무를 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세원도 이렇게 비슷한 구성인데요. 이곳은 입구에 전개된 전원과 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계원, 내당인 제월당을 중심으로 하는 내원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전체 규모는 약 1,5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전면 낮은 쪽에 시냇물 계류가 흐르도록 두고, 후면에는 계단형으로 층을 두고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원림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정원하고 좀 비슷한 표현인가요? 네. 원림은 정원이랑 혼용해서 사용하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원림을, 일본에서는 정원을 선호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정원이 주택에서 인위적인 조경 조작 작업을 통해서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라면, 원림은 이제 자연이 좋은 곳에 위치해서 자연 상태 그대로에다가 최대한 인공물을 자제해서 뭐 건물과 정자를 세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세원을 조성한 소세옹 양산보는 스승인 조광조가 1519년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뜨자 큰 충격을 받아 고향에 은둔하게 됐고, 이것이 양산보가 17세의 나이에 창암촌 계곡의 자연 속에 소세원을 꾸미게 된 계기였습니다. 소세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인데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 그 속에는 속세를 떠났다 또는 처량하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소세라는 표현은 남북조 시대 제나라의 문인이었던 공치규의 북산 이문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둘러보도록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소세원 한번 가보시죠. 네. 산책로에서 계단은 발걸음의 리듬을 조절하는 조언 요소로 활용됩니다. 반드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작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행위 자체가 경치를 즐기는 오락적 요소로 작용하고, 실제로 만약에 계단을 이용하지 않을 때더라도 자연스럽게 돌을 쌓아 만든 계단은 경관 요소로 풍경의 재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리는 강이나 연못 위를 걸을 수 있게 하는 보도의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수경, 조원 공간 속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조형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의 재료를 사용해서 통나무를 잘라 만든 다리라든지 돌로 된 징검다리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어우러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은 가장 중요한 자연 요소 중 하나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청각을 자극하는 소리의 요소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보기에는 자연 모습 그대로인 것 같지만 졸졸 흐르는 물줄기, 콸콸 쏟아지는 폭포,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등 이런 청각 효과를 얻기 위해 바위를 깎아 물기를 돌리고 낙차를 크게 하고 소리를 증폭시키는 데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폭포를 만드는 등 건축적인 계획이 된 조경입니다. 광풍각 맞죠? 네, 광풍각이네요. 사실 저희가 좀 소개를 늦게 해드린 셈이긴 해요. 동선상 늦게 해드리긴 했는데, 처음 소세원 입구에서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이 바로 이 광풍각 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또 저 뒤에 있는 건물과 함께 뭔가 이 소세원의 좀 핵심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여기 광풍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이제 시냇물 바로 앞에서
지어져가지고 자연을 즐기면서 지인들과 담소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풍류를 즐긴다든지 이러는 공간으로 흔히 알고 계시는 사랑채의 공간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손님도 좀 맞이하고 네. 뭐 막걸리도 좀 드시고 네. 약간 요 공간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 세 칸으로 된 네. 팔짝 지붕 형태인데 가운데에 있는 온돌방에 요거 창호들을 전부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 고리 네. 여기다 거는 거군요. 들어 올리면 저 배면 빼고 3면이 다 들려서 온돌방 안에서도 요 바깥에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방식의 공간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안에 딱 보면서 이제 누가 오는지 다 볼 수 있는. 네, 약간은 여기가 이제 동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월당 같은 경우는 저쪽 후면에서 거주의 공간으로 정적인 역할을 하고 동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와, 이 안에서 쫙 아래를 내려다 보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진짜. 네, 이 지금 너무 잘 어우러져서 예쁘죠. 이 건물이네요. 광풍각 뒤에 있던. 네, 이게 제월당 건물이에요. 근데 월은 네. 달월. 네. 당은 이제 뭔가 그 집당. 네, 자주 보던 글씨니까. 근데 쟤는 모르겠어요. 저거는 이제 비겔제를 썼어요. 비겔제를 써서 비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은 아까 이제 사랑채의 역할을 광풍각. 하는 광풍각을 보셨듯이 여기 제월당은 주인이 기거하던 공간으로 이제 조금 정적이고 관조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구성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세 칸짜리, 이제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으로 팔짝 지붕 형태를 네. 보이고 있어요. 이 공간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이곳이 이제 요 소세원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쵸? 건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기단을 높여서 네. 한 자나 더 높여서 마루의 위치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마루에서 이 소세원의 원림 전경을 전부 다 네네.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높여놔가지고 이제 광풍각도 내려다 보이고 그 네. 아래 시내까지도 내려다 보일 수 있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건물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저렇게 맞춤되어 있고 짜맞춰져 있는 구조 자체가 그 전통 목구조의 네네. 방식을 그대로 해서 지어져 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소세원의 중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광풍각과 제월당의 이름에도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북송의 대표적 문장가인 황정견이 그의 스승인 대유학자 주돈이를 흠모해 경의를 표하며 이르기를 그 학덕이 몹시 높고 성품이 솔직담박하여 마치 맑은 날에 부는 시원한 바람과 비긴 날 저녁에 보는 맑은 달과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차용된 건물 이름들이 바로 광풍각과 제월당이었습니다. 소세원은 이렇듯 원림과 누정 곳곳에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출처지의, 즉 선비가 세상에 나가 관인으로 있을 땐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쓰지만 세상이 자신의 이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관직에서 물러나 처사의 입장에서 대의와 명분을 지키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는 물론 서원과 향교의 공간은 유교적 의미의 학문과 휴식이 가능한 교육장이 되도록 꾸미고 산이나 바위, 계곡, 정자 등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구라든지 선현의 행적을 흠모하는 이름을 붙였던 거죠.
이 소세원도 마찬가지로 유교의 원림 사상이 깃들여져 있는데, 이 시대의 양산보의 삶을 같이 생각해 보면, 나라 개혁에 실패한 뒤에 자연 속에 파묻혀서 안락을 찾아야만 했던 강요된 현실 도피의 아픔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지금 되게 예쁜 거 하나 지금 봤어요. 요거. 아, 이거 일부러 저거 나무 좀 이렇게 살리려고 네. 일부러 담 저렇게 만든 거 맞죠? 네, 나무를 베지 않고 이렇게 담장을 둘러쳤죠.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이거 담장을 보시면 담장 자체도 굉장히 예쁜데, 재료도 흙과 돌을 사용해서 자연적인 재료를 네. 사용해서 건축물과 자연물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을 구성을 해놓은 거죠. 한국의 원림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해석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하나 되는 일치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소세원에서도 자연 산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 최적의 장소를 쫓아 최소한의 인공시설물만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원림 건축은 인공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자연에 순응하면서 인간과 건축물 그리고 자연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예쁜 얘기를 해볼까요? 더 예쁜 얘기요? 네. 이 조경에는, 음. 조경 요소에는 차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차경.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뭐, 버금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혹은 뭐, 차단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차단하다는 의미와는 거의 정반대의 의미인데, 빌릴 차자를 써서 자연을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빌려서 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차용증을 됩니다. 생각 못했네. 네. 빌리는 의미. 네. 한국 건축은 자연을 이제 소유의 개념이 아닌 존재의 개념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존재하는 자연을 우리가 빌려서 풍광을 즐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네. 예쁜 느낌의 개념이죠. 뭔가 그 에리 프롬인가요? 뭐 소유냐 존재냐 막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네. 철학적이면서 되게 좀 아름다운 그런 서구 방식인 것 같아요. 차경. 네. 한옥에서는 이제 많은 계구부들이 있는데, 창을 창으로 보지 않고, 이제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액자의 개념으로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 창이나 문이나 이런 계구부를 통해서 외부를 바라다 보면 그 창이 액자의 역할을 해서 저쪽 이제 경관을 한 폭의 풍경화처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결국에는 뭐 이제 물감 한번 쓰지 않고 네. 붓 한번 들지 않고 그러네. 진짜 시시각각 날씨에 따라서 어. 한국은 사계절이 또 뚜렷하죠. 네. 날씨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풍경화들을 수천 장, 수백 장 막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진짜 멋있네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오늘 한국 건축의 보물 전남 담양의 소세원에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이 지금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 2달 정도 전에 왔었는데 그때 왔었을 때는 그냥 와 경치 예쁘다 이러고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윤선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공간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인지
얼마나 이 공간이 위대한지에 대해서 또 새삼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세원이라는 공간은 아름다운 공간을 보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냇물 소리, 그리고 뭐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가득 찬 녹음에서 비치는 햇빛 소리, 나뭇잎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이 시각적인 감각뿐만이 아니라 청각적인 감흥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당대 최고의 시인들이 드나들면서 수많은 시조를 남긴 공간이자 문학적인 감흥을 일으키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연의 기운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로 합치되는 곳. 현실에서의 실패와 힘듦을 잊고선 풍류와 유유자적을 했던 공간. 결국에는 많은 작품을 남겨서 후세에도 이름을 떨친 예술가들을 탄생시킨 곳. 이 공간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그동안의 힘든 일이나 뭐 바쁨을 잊고 여유를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전남 담양의 자랑 소세원을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건축물 함께 가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한국건축 보물찾기 MC 김원식, 윤선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시대 원림조경의 정수인 전라남도 담양의 보물 소세원을 둘러봤습니다. 자연을 인간에게 맞추기보단 스스로 자연의 일부가 되기를 청하던 선조들의 사고방식, 자연의 솜씨를 빌려서 조경으로 삼는다는 자연 친화적인 철학이 넘치는 소세원은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에겐 더욱더 영롱하게 빛나는 소중한 보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려와 공존, 그리고 멋과 이야기가 넘치는 곳 담양 소세원. 한국건축 보물찾기가 발견한 6월의 보물이었습니다.